자, 이번에는 언어 평가 language assessment의 세 번째 프린시플인 validity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체중을 재려고 하는데 체온계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체온계는 체중을 측정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측정하려는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당성 validity입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면요. validity에 대한 정의를 제가 the assessment should measure what it is intended to measure. 즉, 평가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요. 스피킹 테스트에서 어, 말하기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학생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지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말하기 시험에서 문법 규칙만 묻는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현재 완료의 용법을 설명하시오.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와 같은 문제만 출제된다면 이 시험은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지식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speaking test should measure speaking ability, not grammar knowledge only. 즉, 말하기 시험은 말하기 능력을 측정해야지 문법 지식만 측정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두 번째 예, 리스닝 테스트를 보면요. 듣기 시험은 무엇을 측정해야 할까요? 당연히 듣기 능력입니다. 학생들은 실제 음성을 듣고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듣기 시험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긴 지문을 읽는 데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사실상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istening test should involve listening task. 즉, 듣기 시험은 반드시 실제 듣기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사가 시험을 만들 때 항상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시험이 내가 평가하라는 능력을 정말 측정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시험은 높은 타당성을 가진 시험입니다. 반대로 평가 목표와 시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타당성이 낮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영어 교사라면 학생들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객관식 문법 문제, 두 번째 역할극, 롤플레이, 세 번째 발표, 프레젠테이션. 대부분의 사람들은 B나 C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할극이나 발표가 학생들의 실제 말하기 능력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더 높은 타당성을 갖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타당성, validity란 시험이 측정하려는 능력을 실제로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하기 시험은 말하기를 평가해야 하고요. 듣기 시험은 듣기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쓰기 시험은 쓰기를 평가해야 되겠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올바른 능력을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타당성 validity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언어 평가의 네 번째 원칙인 실제성, authentic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영어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일까요? 대부분은 두 번째를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authenticity, 즉 실제성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 제 슬라이드에 보면은 authenticity definition을 task should resemble real world language use 이렇게 나와 있죠. 즉 평가 과제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유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실제성이 높은 평가는 학생들이 현실에서 마주칠 상황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간다면 공항에서 직원과 대화해야 하고 호텔에 체크인해야 하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야 하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문법 문제만 계속 풀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실질성이 높은 평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로 롤플레이 역할극을 보면요. 학생들이 호텔 예약하기, 길 묻기, 레스토랑 주문하기와 같은 상황을 연기합니다. 이 활동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센스리 실제성이 높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인 프레젠테이션을 볼까요? 발표를 보면요.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대학에서는 물론 직장에서도 발표 능력이 중요하죠. 따라서 발표 평가는요,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예로 이메일 라이팅이 나와 있네요. 이메일 작성법은요, 실제로 우리는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 이메일 보내기, 회사에 문의하기, 고객에게 답장하기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커뮤니케이션 메소드 중에 하나가 이 이메일 작성하기예요. 그래서 이메일 작성 과제는 매우 실체성, 그 어센스리가 높은 평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problem solving discussion이라고 나와 있죠.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요, 학교 축제를 어떻게 준비할까? 한정된 예산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볼까와 같은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요, 의견을 제시하고요, 동의하고요, 또 반대하고요, 또 협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음 두 가지 평가 중 어느 것이 더 실제성, authenticity가 높을까요? A는 현지 완료 시제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이고요. B는 친구와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역할극입니다. 대부분 B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센스리, 실질성이 높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실질성, 센스리가 높은 평가는요. 채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준비가 복잡하며 평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와는요, 이 어센스리 실질성과 practicality 실용성 사이에서 밸런스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센스리는 평가 과제가 실제 생활의 언어 사용 상황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실제성이 높은 평가에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role plays, presentation, email writing, problem solving, discussion 등이 있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the more a task reflects real life language used, the more authentic it is. 그러니까 시험이 실제 생활의 언어 사용을 더 잘 반영할수록 authenticity, 실제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영어 교사라면 다음 중 어떤 평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객관식 문법 시험, 두 번째 역할극 롤플레이, 세 번째 발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스탠슬이 실질성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프린시플인 와시백, 영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시험이 끝난 후 공부를 멈추는 편인가요?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나요? 사실 좋은 평가는요, 단순히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 자체가 학습을 촉진하고 더 나은 수업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와시백의 핵심 개념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어, assessment should positively influence learning and teaching. 즉, 평가는 학습과 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의미죠. 쉽게 말하면요, 좋은 시험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교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만약 시험이 단순 암기 문제만 출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은 의미 있는 의사소통보다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데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와시백입니다. 반대로 시험에서 발표, 프레젠테이션 또는 디스커션 토론, 이메일 라이팅을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워시백입니다. 첫 번째 적용 방법, 즉, 워시백이 긍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적용 방법은요, 어, 학생들에게 constructive feedback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슬라이드에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첫 번째 예로 써놨는데요. Give constructive feedback,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발표를 했을 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단호하죠. 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constructive feedback 예로서 발음은 좋았지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용 구성은 좋았지만 예시를 추가하면 더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피드백, 이게 컨스트럭티브 피드백 이런 것을 제공해야지 학생들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적용 방법에는 meaningful language use라고 제가 거기 예를 제시했는데요. 슬라이드의 두 번째 예를 보면은요. Design tests that encourage meaningful language use. 즉 의미 있는 언어 사용을 촉진하는 시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 넣기보다 친구와 여행 계획 세우기, 교수님께 이메일 작성하기, 환경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와 같은 과제가 더 의미 있는 언어 사용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학생들이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언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요. 시험이 교수와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워시백이라고 하고요. 좋은 평가는 학생들이 더 의미 있게 배우도록 만들고 교사들이 더 효과주도록 가르치도록 돕습니다. 한 문장으로 영어로 정리해 보면요. A good test not only measures learning but also promotes learning. 좋은 시험은 학습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학습을 촉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영어 교사라면 학생들의 실제 영어 실력 향상을 시키기에 어떤 시험을 만들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그 시험은 어떤 긍정적인 와시백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reflection 세 번째 질문. What are the various genres of the test? 즉, 언어 평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rown classifies language tests into five major categories. 그래서 브라운은 5가지 유형으로 언어 평가를 분리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시험이 사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을 제가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보는 목적과 중간고사를 보는 목적은 같을까요? 아니죠. 토익은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측정하지만요. 중간고사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처럼 시험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양한 유형의 평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테스트는 aptitude test라고 해서 적성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의 언어를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학생은 새로운 언어의 발음이나 문법 규칙을 매우 빠르게 익힙니다. 이런 학습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aptitude test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Modern Language Aptitude Test죠. MLAT. 즉 다시 말해서 aptitude test는 현재 실력이 아니라 미래의 학생들이 학습 가능성을 평가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proficiency test, 숙달도 시험인데요. 이 두 번째 proficiency 테스트는요, 가장 익숙한 유형의 시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요. 특정 수업과 관계없이 현재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TOEFL, TOEIC, IELTS 이 proficiency 테스트에 들어가죠. 그래서 토익 점수는 영어 회화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영어 사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프로피션시 테스트는 특정 과정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요. 한국말로 하면 배치고사이죠. 네, 그래서 이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학생들을 적절한 수준의 반에 배치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신입생 영어 시험 결과에 따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눈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험의 목적은 잘했고 못했고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가장 적합한 학습 수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간결하게 다시 한번 말하면요. 학생을 적절한 수준의 반에 배치하는 테스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치브먼트 테스트는요. 성취도 평가입니다. 네 번째 이거를 특정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게 어치브먼트 테스트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배운 문법 어휘, 읽기 내용을 얼마나 습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즉 수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제 과목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내죠. 그래서 이 어치브먼트 테스트 성취도 평가는 특정 수업이나 교육 과정의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그노스틱 테스트인데요. 진단 평가인데요. 학생의 강점과 양점을 찾아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생이 말하기는 잘하지만 발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휘는 풍부하지만 문법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별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진단을 하는 거죠. 학생의 그 영어 수준, 영어 레벨에 관해서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발음 진단 평가, 문법 진단 평가들이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코스가 시작하는 첫 주에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니드 애널리시스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 교사라면 다음 상황에서 어떤 시험을 사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상황을 보면요. 신입생들을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알아보고 싶다. 자, 이제 어떤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네,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상황에서 보면요. 학생들의 발음 문제를 찾고 싶다. 이제 발음에서 어떤 게 학생들이 문제가 될 건지 찾고 싶다 하면은 네,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로서 학생들의 발음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평가하고 싶다. 네, 이건 어치브먼트 테스트죠.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현재 영어 실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싶다. 네, 프로피션시 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요. 모든 시험이 같은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시험은 다른 목적이 있죠. 그래서 좋은 교사는요. 평가 목적에 맞는 시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요. Different tests serve different purposes. 시험마다 평가 목적이 다르다입니다.